확률과 통계 사이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가설 검정하고 있습니다. 네, 필기 다 했는데 우리 교재 이 자료를 강의 자료를 안 봤죠. 그래서 그 강의 자료를 보면서 정리하면서 문제도 한 번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설에 대해서 기무가설, 대립가설 의미에 대해서 아시죠? 어, 기무가설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을 보통 기무가설로 세웁니다. 혹은 내가 기각하고자 하는 가설을 기무가설로 세우고요. 기무가설에 대립되는 반대되는 가설을 이제 대립가설로 세우게 됩니다. 결국 대립가설은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가설이겠죠. 그래서 기무가설은 H0, 대립가설은 H알파 혹은 H1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건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모집단의 모수를 알고 싶은데 표본을 통해서 그 모집단의 모수를 사실 추정하는 거죠. 예, 지금 이제 검정하는 건데, 그 검정하기 위해서 모집, 그 표본의, 예를 들면 모집단의 모평균을 추정하고 싶다. 그럼 표본의 평균을 통해서, 모집단의 모평균을 하는데, 그 표본에서 구한 우리 통계량 값을 우리가 검정 통계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검정 통계량은 테스트 스타티스틱이라고 얘기하고요. 실제로 테스트 스타티스틱을 계산한 값은 이제 T0로 표시하고요. 그냥 일반적인 검정 통계량은 T로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T에다가 정말로 숫자를 넣어서 계산하면 T0로 표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T나 T0는 전부 다 표본을 가지고 구한 통계량 값이다. 당연히 검정 통계량은 우리가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검정 통계량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들이 배운 거는 이번 학기에 배운 거는 딱 두 개뿐이 없어요. 두 개 중에 하나 쓰는 겁니다. 하나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 그러니까 모분산이 알려졌을 때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 그 다음에 모분산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 이게 알려졌을 때, 이게 이제 요걸 T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알려지지 않았을 때는 어, 따로 표시가 없네. 네. 요거를 이제 검정 통계량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거 두 개 중에 하나 쓰는 겁니다. 모분산을 아느냐, 모르느냐, 요 차이로 구분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영역이 있어요.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은 기각한다라는 거죠. 기각하는 이유는 어, 내가 규무가설이 성립한다라고 가정했을 때의 분포의 극단값이 나오면 걔는 내가 그 가정한 분포가 틀렸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극단값이 이제 기각역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기각역은 그러니까 양끝 혹은 한쪽 끝 이렇게 극단 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 반대가 이제 채택역이겠죠. 이 채택역에 해당되는 게 신뢰 수준입니다. 우리가 구간 추정할 때 신뢰 구간 우리가 신뢰 구간을 구했죠. 그 신뢰 구간이 저 채택역에 사실 해당됩니다. 그리고 기각역과 채택역 사이에 그 경계값, 그게 이제 임계값, 크리티컬 밸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파, 유의 수준을 정하면 저 크리티컬 밸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알파를 5%라고 했다. 그러면은 기무가설이 사실이지만 기무가설이 틀렸다라고 잘못 의사결정할 확률. 그거는 아무리 커도 예를 들면 5%로 하겠다. 그러면 그 5%에 해당되는 임계값이 이제 정해지는 거죠. 그 임계값보다 넘어가면은 이제 기각해버리는 겁니다. 비록 내가 틀렸을 가능성이 5%이지만 그래도 이 임계값을 넘어가면은 일단은 기각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무가설을 가정했을 때 분포에서는 이렇게 극단값이 나올 확률이
극히 작은데 이 값이 나왔다라는 거는 기무가설이 맞다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유의수준은 알파이고요. 제 1종 오류입니다. 기무가설이 참인데 기각하는 오류죠. 그 다음에 2종 오류는 반대죠. 대립가설이 참인데 기무가설을 채택하는 그런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대립가설이 참이면 대립가설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무가설을 선택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제2종 오류는 베타로 표시합니다. H제로가 거짓인데, 그러니까 H 알파 대립가설이 참인데 기무가설을 채택해 버린 거죠. 그런 오류, 그런 오류를 이제 그 오류의 확률을 베타로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틀린 거를 맞았다라고 잘못 의사 결정한 거죠. 틀린 걸 틀렸다라고 얘기하지 못한 거죠. 그게 이제 베타인데 그 1에서 베타를 뺀 거를 우리가 검정력이라고 해요. 파워 오브 테스트. 1만에서 베타는 틀린 거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무가설이 틀린 경우에 기무가설을 기각할 확률. 네? 아니죠. 그죠. 기무가설이 틀린 경우에 기무가설을 기각할 확률. 그게 이제 1-베타입니다. 검정력이라고 하는 용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용기. 써주세요, 여러분. 검정력은 용기다. 뭔가 좀 어울리지 않습니까? 파워. 힘은 용기에서 나오죠. 지금 1종, 2종 오류를 선택했고 1종 오류, 2종 오류가 아니면 올바르게 선택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한쪽 검정 이렇게 했는데 단측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고요. 양측 검정, two-sided test, one-sided test 이렇게 대립가설이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서 저렇게 뭐뭐가 아니다 면은 이제 양측 검정으로 넘어가고요. 이제 뭐 초과 미만 혹은 뭐 이상이거나 이하이거나 이제 그러면 이제 단측 검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게 오른쪽 그러니까 단측 검정일 때에는 기각력이 오른쪽에 있어요. 근데 왼쪽 단측 검정일 때에는 기각력이 왼쪽에 있습니다. 양측 검정에서는 기각력이 양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알파가 2분의 알파로 두 개로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한 테스터 스타티스틱이 오른쪽 단측 검정일 때 여기에 있으면은 이제 기각해 버리는 겁니다. 기각력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쪽 안쪽에 있으면 채택하는 거죠. H0를. 반면에 이제 왼쪽 단측 검정에서는 이쪽에 있으면 이제 기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양쪽에서는 이 양 끝에 극단에 있으면 이제 기각하는 거고 그 사이에 있는 거는 기각을 못 합니다. 예. 이 사이에 있는 거는 이 귀무가설이 성립했을 때 가정한 이 분포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 있죠. 이 사이에 있는 값들은 나올 이 면적이 되게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가설 검정 절차 이거 중요합니다. 첫 번째 가설을 먼저 세웁니다. 가설은 두 개예요. 귀무 대립 그 다음에 검정 통계량을 선택합니다. 검정 통계량도 두 개예요. 우리는 배운 게 두 개뿐이 없어요. 예, 모평균 말고는 다른 거 배우지도 않았고요. 모평균에서 모분산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검정 통계량이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정규분포 따르는 거, 하나는
T 분포 따르는 거.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돼요. 그다음에 기강력, 그러니까 유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유의 수준은 1%, 5%, 10% 세 개 중에 하나 고릅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강력이 결정이 되고요. 그 기강력 안에서 그 기강력이랑 2번에 소구한 검정 통계량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검정 통계량의 값이 기강력 안에 포함이 돼버리면 기각, 그렇지 않으면 채택.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의 수준 알파를 기준으로 의사결정할 수도 있고, 이 p-밸류 기준으로도 의사결정할 수 있습니다. p-밸류는 뭐냐면 제가 이 써드렸죠. 그 칠판에 검정 통계량 값, 그 값이나 그 값 이상, 그보다 더 큰, 더 극단적인 값이 나올 확률입니다. 이게 검정 통계량이에요. 정확히 뭐라고 써드렸죠? 써드린 거를 한번 읽어보면은 어디다 썼어요?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에 대하여, 그러니까 T0라는 얘기죠. T0, 검정 통계량 관측값에 대하여 H0를 기각할 수 있는 최소, 이걸 이렇게 쓰지 않았잖아. 기무가설이 맞다라고 가정했을 때, H0가 맞다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관측한 결과, 그러니까 검정 통계량 값이에요. 지금 내가 계산한 T0. 그 값, 혹은 그 값보다 더 극단적인 값이 나올 확률이 p-밸류예요. 얘는 확률이니까 면적이겠죠. 여기가 이제 내가 구한 t0예요. 그러니까 요 값이나 이거보다 더 극단값. 그럼 이제 오른쪽에 있는 더 극단값이죠. 얘네들의 값이 나올 확률은 면적이다. 그러면은 여기 전체 면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면적이 p-밸류예요. 이 면적이랑 알파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C 알파가 되겠죠. 알파는 이 면적이겠죠. 이 전체 면적. 이렇게. 그래서 이 전체 면적이랑 이 p-밸류하고 비교하는 거죠. p-밸류가 알파보다 작으면 내가 구한 검정 통계량의 값이 기강력 안에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그 극단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각해야 돼요. 그래서 p-밸류를 가지고서도 우리가 가설을 검정할 수가 있습니다. 절차는 똑같아요. 이 앞에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고 p-밸류를 구한 다음에 그 p-밸류하고 알파를 가지고 이제 의사결정 하시면 됩니다. 알파가 더 크면 reject 하고요. 반대면 do not reject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론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용어들도 나오고 개념들이 많이 나와서 필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요, 요 가설 검정, 요거가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목표입니다. 요거랑 요겁니다. 근데 지금 요 두 개가, 이 앞에는 다 순서가 똑같고요. 끝에는 이제 p-밸류 구에서 최종 의사결정 하는지, 유의 수준 보고서 하는지, 요 차이입니다. 이 앞에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모평균을 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모평균 말고도 우리가 검정하는 게 모비율, 모평균의 차, 모비율의 차 이런 것들을 검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거는 뭐 시간이 안 돼서 지금 수업은 나가지는 못하죠. 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제 확률과 통계 이게 기초 통계학 과목이에요. 기초 통계학이 인데 이게 이제 약간 이름이 기초 통계가 아니라 확률과 통계 약간 좀 고등학교스럽죠. 그러니까 약간 기초 통계학보다 수준이 약간 떨어지는 그렇다고 이제 교양의 그런 통계는 아니고 전공의 통계학인데 대학교 1, 2학년 통계학 전공 학생들이 배우는 기초 통계학보다는 약간 수준이 낮은 그런 과목이에요. 어,
이 기초통계학이 원래 1학기, 2학기, 1년 동안 듣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1학기 동안에는 분포까지 해요. 분포. 2학기부터 표본, 분포, 추정, 검정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한 학기에 이걸 다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없어요. 제일 중요한 모평균의 검정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그래서 모평균의 검정을 보는데 모평균의 검정은 제가 판서해드린 것처럼 모분산을 아는 경우와 모분산을 모르는 경우로 구분이 됩니다. 모분산을 모르는 경우 여기 나오네. 그죠? 모분산을 모르는 경우는 대책이 없어요. 대책은 뭐냐면은 대책이 하나뿐이 없어요. 그 하나의 대책이 뭐냐면은 모분산 모르니까 우리가 모분산을 써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얘를 몰라. 그럼 어떻게? 표본 분산 갖고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분산을 모를 때에는 표본 분산 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분산 쓰는 거고요. 제일 좋은 건 모분산을 쓰는 거예요. 근데 모분산을 알려진 경우가 사실은 많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우리는 배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 모분산을 아는 경우 해서 여기부터 이제 배우는데 사실 모분산을 아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모분산을 아는 경우에 우리가 사용하는 그 검정 통계량의 값은 요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요겁니다. 요거를 검정 통계량 값으로 씁니다. 검정 통계량의 값은 검정 통계량은 우리가 그 분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분포를 모르는 검정 통계량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것들은 전부 다 그 검정 통계량이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 명확히 알려진 것들만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걱정을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검정 통계량은 분포를 알고 있는 걸 써야 되는데 모분산을 알 때 모평균 검정에서 사용하는 검정 통계량은 요겁니다. 요거고 그때 분산이 이렇게 분산이래. 뭐죠? 분포가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여기서 이제 뮤 제로는 뭐냐면 기무가설 하에서의 모평균. 그리고 시그마는 모분산, 그리고 n은 표본의 개수, 표본의 크기이겠죠. 그래서 모분산 알 때는 이걸 쓰고요. 모분산을 모를 때에는 이 차이가 여기 시그마 대신에 s 쓴 겁니다. s. 이 표본의 표준 편차예요. 표본. 모분산을 모르니까 표본에 갖고 간 거죠. 얘는 표준 정규 분포 안 따라요. 당연히 이 바뀌었으니까 안 따르겠죠. 다른 분포를 따르는데 t 분포를 따릅니다. t 분포. 근데 그때의 t 분포를 결정하는 모수가 자유도의 개수입니다. 그 자유도의 개수가 n인데 이 n이 결국 표본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표본을 400개 뽑았다. 그럼 n이 400개가 되는 겁니다. 표본의 크기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뭐 10개 이렇게 했다. 그러면 n이 10이 되겠죠. 그죠? 이 n이 30을 넘어가면요. 여기 이렇게 400만 돼 있잖아요. 30을 넘어가면요. 거의 그 표준 정규 분포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때에는 30을 넘어가면. 30 넘으면은 그냥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보고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아까 같이 10 이렇게 표본의 크기가 작으면 t 분포를 따르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뭐 설명이 많은데 제가 그 판서해드린 거 그냥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분산을 알 때의 양측 검정입니다. 여러분 요 양측 검정하면은 우리가 유의 수준 알파가 여기가 2분의 알파로 이게 절반으로 나눠집니다. 이거. 그리고 단측 검정에서는 이 전체가 알파예요. 이게 왼쪽에서는 이쪽 반대쪽 여기가 알파겠죠. 그죠? 그러니까 알파이냐 2분의 알파이냐 요거에 따라서 요 g의 값이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그 판서를 해드린 겁니다. 양측 검정에서 또 단측 검정에서 그 G값을 판서를 해드린 거예요. 양측 검정에서 G의 0.05, 알파가 이때에는 10%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10% 나누기 2 해야지 0.05가 나오잖아. 그 값은 1.645고요. G의 0.025는 1.96, G의 0.005는 2.58이에요. 그런데 단측 검정으로 넘어가면은 2분의 알파가 아니라 그냥 알파이기 때문에 G의 알파, 그러면 만약에 G의 0.1이다. 그러면은 0.1은 10%잖아요. 그러면 알파가 10%인 거야. 그때 값이 1.28입니다. G의 0.05, 알파가 5일 때, 그때는 1.645. G의 0.01은 그 알파가 1%일 때죠. 2.33입니다. 여러분 단측 검정에서 G의 0.05, 이때 알파가 5죠, 5%죠. 그러면 알파가 5%일 때 양측 검정이면은 G의 2분의 알파니까 G의 0.025예요. 그러니까 양측 검정에서 G의 0.025는 단측 검정에서 G의 0.05랑 동일한 값이. 어, 맞나요? 음, 뭐 아니죠. 예,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어, G의 0.05는 1.645입니다. 1.645. 그런데 그 양측 검정에서 G의 0.05가 나오려면은 알파가 10%인 거고요. 단측 검정에서 G의 0.05가 나오려면 알파가 5%예요. 그러니까 1.645라는 값은 동일해요. G의 0.05가 1.645예요. 그런데 양측 검정할 때 알파는 10%, 단측 검정에서 알파는 5%예요. 절반 차이가 나니까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값을 꼭 어디 뭐 적어 오시던지 하세요. 그래서 가설을 검정하는 절차를 보면 일단 가설을 먼저 세우고요. 그 다음에 그 가설에 대해서 검정 통계량 구하고 분포 구합니다. 당연히 뭐 표준 정규 분포겠죠. 분산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알파는 이제 미리 정해진 겁니다. 그 알파에 대해서 인계값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 값들이에요. 그 적오라는 거, 외우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강력. 그 임계값보다 더 극단치면 이제 다 기강력이겠죠. 그죠? 그래서 검정 통계량의 값이 그 기강력에 들어가냐? 그러면 기각. 들어가지 않느냐? 그러면 채택. 이렇게 되는 거죠. 혹은 이제 p-밸류를 보고서 그 p-밸류가 알파하고 비교하는 거죠. 그죠? 기강력이랑 지금 검정 통계량을 비교하느냐, 아니면 p-밸류랑 알파를 비교하느냐, 요 차이인 겁니다.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한번 7-1번 보면요. 귀무가설이 이제 모평균이 40 이라고 이제 알려진 거야. 근데 얘를 확인하기 위해서 샘플 표본의 크기가 100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했어요. 여러분 시험 문제 낼 때 보통 이렇게 100, 40 이런 걸로 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 루트 씌우면 100이나 400 이런 걸로 냅니다. 루트 씌우면 20, 얘는 10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냅니다. 100이나 뭐 400 막 이렇게. 여러분 특별히 계산기를 쓸 만큼 복잡한 계산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크기가 100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해서 조사한 결과 그 샘플의 평균이 40.6이래요. 근데 모표준 편차가 6이래. 이거 모표준 편차를 지금 아는 거죠. 그럼 모분산을 아는 겁니다. 모표준 편차의 제곱이 모분산이니까 모표준 편차를 알면은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그럼 이때 모분산을 알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분포는 뭐냐면은 바 x 빼기 뮤 그다음에 시그마의 루트 n 요거죠. 요런 검정 통계량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얘가 이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거든요. 바 x는 여기 주어졌죠. 40.6. 그럼 40.6 빼기 이 뮤가 뭐냐면 기무가설 하에서의 뮤예요.
기무가설은 무슨 뭘로 기무가설 세운다고 했어요?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뮤가 40이라고 알려졌어. 그때의 뮤, 이 40이라는 얘기, 40. 40.6에서 40 빼라는 거야. 분자는 0.6이 되겠죠. 그다음에 시그마, 모 표준 편차입니다. 6이에요, 6. 알려줬잖아. 루트 n, 표본의 크기야. n이 100이래. 그러니까 루트 100이면 10이죠. 10분의 6이야. 0.6이야. 분모는 0.6. 분자는 0.6이야. 분자도. 맞아요? 그러면은 검정 통계량의 값이 1이야. 예. 이게 무슨 분포 따른다고? 표준 정규 분포. 얘가 지금 유의 수준 5%로 오른쪽 한쪽 검정을 하래요. 그럼 유의 수준 5%, G의 5%가 뭐였어요? 한쪽 검정에서. 1.645죠. 1.645랑 비교하는 거야. 1.645가 임계값이고 1.645보다 큰 게 기각력이잖아요. 1.645보다 크면은 기각하는 거야. 근데 커요, 작아요? 검정통이랑 작죠. 그럼 기각해, 안 해? 못 해. 리젝함, 아니, do not reject합니다. 기각할 수 없어요. 뭐를? 기무가설을.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으니까 뭐야? 이 뮤가 40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언제? 유의수준 5% 하에서 뮤는 40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지금도 여기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1은 T0 표본의 통계량입니다. 표본 통계량입니다. 1.645는 임계값이에요. 그 1.645보다 크면은 기각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X축의 값을 비교하고 있는 거야. 1이랑 T 값이랑 이 기각력에 해당되는 여기 X축의 값. 임계치보다 더 큰 값이죠. 근데 얘는 T0가 1이니까 극단값이 아니죠. 더 이 분포 안쪽에 있는 거잖아. 그럼 이 1이라는 거는 이 극단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확률이 꽤 높은 겁니다. 예. 확률, 이 연속 분포에서 확률은 면적이잖아요. 그죠? 이 면적이 엄청 크잖아요. 그죠? 그 중에 나오는 거야. 그건 나올 법한 거예요. 근데 이 양극단에 있으면 아주 이 면적이 작죠. 이 나올 확률이 되게 작아요. 그런데 내가 표본에서 구한 값이 이렇게 나올 확률이 작은 값이 나왔다. 그거는 이분포를 따른다라고 보기 힘들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알파를 0.16으로 한쪽 검사하래요. 0.16일 때 값은 얼마예요? 0.16을 찾아야 돼요. 0.16 표에서 찾아봅시다. 438페이지에서 0.16을 아니죠. 알파가 0.16이잖아요. 면적이 그죠? 그러면은 그 표에 있는 값이 0.16인 G값을 찾아야 돼. 그러면은 0.1587, 0.1612, 0. 아까 뭐였죠? 0.16? 그러니까 지금 G값이 0.99가 0. 써드릴게요. G값이 0.99일 때 이때 알파가 얼마냐면은 0.1611이야. 0.1611. G값이 1.0일 때 그때 알파가 얼마냐면 0.1587이야. 근데 우리가 알파 구하는 건 0.16이잖아요. 이 사이 값이잖아요. 그러면 G값도 이 사이의 어느 값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적당히 0.995로 했어, 지금. 정확히 0.995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정확히 계산하려면 뭐 엑셀이나 이런 걸로 계산해 봐야 돼. 근데 이 사이 값이니까 그냥 대략 평균 내서 0.995라고 봅시다. 그러면 0.995하고 1이랑 비교하는 거야. 우리가 구한 검정 통일량이 1이잖아요. 1이 더 크죠? 0.995보다 1이 더 크잖아요. 그 말은 뭐야? 기각력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더 극단값이라는 거야. 우리가 알파를 16%로 봤어. 그때 그
임계값이 0.995야. 0.995보다 더 극단값이면은 그 분포를 따른다라고 볼 수 없는 거야. 근데 더 극단값이 나왔어. 1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기각역에 들어가니까 기각합니다. 귀문 가서 기각. 그러면은 뮤가 40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뮤가 40이라고. 그러니까 이 유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의사결정한 결과가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유의 수준은 우리가 이미 실험 전에 결정해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실험 결과를 조작하는 꼴이 돼버릴 수 있어요. 내가 결과를 보고서 내가 이거 실험이 유의하게 나와야지 되는데 나 논문 빨리 써갖고 졸업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과가 유의해야 되는데 이거 좀 애매한데 근데 지금 테스트에서 결과 보니까 0점 기각하려면은 얼마여야 돼? 아까 0.16 그러니까 16%면 돼.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16% 유의수는 16% 잡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연구 윤리에 위반되는 거예요. 원래 16%라는 숫자를 쓰지도 않고요. 1%, 5%, 10% 세 개 중에 하나 써요. 근데 그 값에 이제 비교하는 그 값은 미리 정해져 있고 그 값에다 이제 비교하는 거지 결과를 그 유의 수준에다가 유의 수준을 그 결과에다 때려 맞춰 갖고 내가 결과가 유의하게 나오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검정을 위한 P값을 구하래. P값은 뭐였어? 아까 T0 값이 1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확률이야. T값이 1 지금 우측 검증이었네요. 오른쪽 한쪽 검정. 그죠? T가 1보다 큰 값이 나올 확률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우측 검정이니까 오른쪽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오른쪽에 있다라는 거만 더 크다라는 거잖아. 그죠? T 값이. 그죠? T가 1보다 더 클 확률을 찾으면 돼요. 걔를 찾으면 얼마가 나와요? 1이 0.8413이에요. 0.84 13 8413 아니죠. 이거 지금 438페이지에 보면요. G값이 1.0인 거 찾으면 돼요. 이 0.1587이죠. 0.1587이 P밸류야. P밸류는 뭐냐면 우리가 이 검정 통계량 값을 구했는데 그게 T0예요. 그 값이거나 아니면 이 값보다 더 극단값 이쪽에 있겠죠. 얘네들이 나올 확률이야. 근데 확률은 면적이라고 했죠. 연속경문법에서. 이 면적이에요. 이 면적. 네. 그러니까 438페이지에 그 그림 보시면 이 면적이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 G값이 1인 걸 찾으면 돼. 1이 0.1587이야. 그러니까 P값은 일단 여기 P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P값은 0.1587입니다. 그 다음에 A에서 알파가 몇 프로였냐면은 5%, B가 16%입니다. A가 5%, B가 16%입니다. 그러니까 알파하고 P밸류 비교하는 거죠. 얘는 15.87%죠. 그러면은 면적이 지금 5%보다 15.87%가 더 크죠. 그죠? 그럼 얘는 면적이 더 크려면 P밸류 면적이잖아요. 이 면적이 더 크려면 더 이쪽 안쪽에 있어야겠죠. 극단에 있으면 면적이 더 작아지니까. 그러니까 이 안쪽에 있다는 얘기는 그 값을 나올 확률이 크다라는 겁니다. 채택해야 돼. 귀문가설이 맞은 거야. 그죠? 귀문가설 기가할 수 없어요. Do not reject 하는 겁니다.
반대로 16%이면요. 면적이 더 크잖아. 지금 p-value 이 면적이 15.87%인데 알파가 16%가 나왔어. 그럼 16%가 나오려면 이 정도 돼야지. 요 전체 면적이 16%야. p-value 면적은 요만큼이야. 이게 15.87이야. 이렇게 나오려면은 이 t0가 더 극단값이어야겠죠. 기각역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그죠? 기각해야 안 해. 기각해야 돼. 그러니까 p value에 따라서 의사결정 하나, 아까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요 유의 수준에 따라서 의사결정 하나, 의사결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정확히 동일합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요 x축, 요 직값을 비교하느냐, 이 직값이 기각역 안에 들어오느냐, 아니면 거기에 해당되는 면적을 비교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알파는 면적이고요. p-value도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면적을 비교하느냐, 아니면은 t0, 검정 통계량이랑 그 기각력을 비교하는 거야. 얘는 x축 상의 값이에요. 얘는 면적이고, 알파랑 p-value는 면적이고, 얘는 x축 상의 값. 이 x축 상의 값에 해당되는 면적이 요 알파하고 p-value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의사결정한 결과는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다르면 안 돼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건축공사의 표준 시방서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예, 잘못 읽으면 욕 같네요. 예, 스페시피케이션이네요. 그래서는 철근의 항복 강도, 예, 이거 뭐 어디 저기 토목공학과에서 뭐 하는 건가? 뭐 항복, 일드 스트렝스이네요. 기준을 평균 3.5t 센티미터 제곱, 예, 제곱 센티미터당 3.5t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뭔지 모르겠죠. 품질 관리 기사가 공사 현장에 반입된 철근을 임의로 25개 추출했습니다. 샘플의 사이즈가 25라는 거죠. 그래서 항복 강도를 측정했대. 그랬더니 3.3이 나왔대. 이제 알려진 게 3.5인데 샘플로 구해봤더니 3.3이 나왔대. 그리고 이 샘플 사이즈가 25네. 그러면은 루트 25. 이거 계산 편하게 하려고 25 줬구나. 그러면 5. 그죠? 반입된 철근의 항복 강도가 표준 시방서의 요구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지를 유의 수준 5%로 검정하여라. 반입된 철근의 항복 강도는 표준 편차가 0.5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건 이제 그 표준 편차를 알려줬죠. 그죠? 모분산을 아는 게 아닌가요? 다시 잘 읽어봅시다. 품질 관리 기사가 25개 추출해서 평균이 이거고, 표준 적합 있는지 5% 검증하라. 그죠? 그리고 반입된 철근에 그러네. 반입된 철근 지금 25개 샘플 뽑은 거잖아요. 그죠? 반입된 철근 중에. 그러니까 그 철근의 강도가 0.5t 센티미터 제곱이라는 거니까, 시그마가 0.5 이겠죠. 그죠? 그래서 문제가 뭐야? 검정하라. 대립가설, 귀문가설 세워야겠죠. 먼저 가설부터 세워야겠죠. H0. 잘 알려진 사실이 뭐예요? 철근의 항복 강도. 그 얘기를 그냥 뮤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3.5. 이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측정한 샘플을 측정한 게 3.3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뮤가 3.5보다 작죠. 그죠? 요거를 검정 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어 이게 3.5가 아니다. 이렇게 양측 검정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문제를 그래서 이걸 잘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데, 네, 반입된 철근의 항복 강도가 표준 시방서의 요구에 적합하다. 그러면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제 같다 같지 않다는 예를 들면 뭐 이게 지금 3.7이냐 뭐 3.3이냐 뭐 둘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3점보다 작다면 3.3이잖아. 그죠? 근데 3.3이라면은 얘는 지금 적합하지 않은 걸로 우리가 의사결정 내릴 수 있죠. 근데 얘는 3.7이냐 3.3이냐 이거 둘 중에 하나이니까 이거 지금 적합해야 안 해. 이거 좀 애매해지죠, 지금.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는 요거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대립가설을 이렇게 세우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 가설 잘 세워야 돼요, 여러분. 지워? 네. 일단 가설 세웠고, 그 다음 뭐예요? 검정 통계량 구합시다. T0. T0는 기무가설 하에서의 검정 통계량이에요. 실제로 숫자 넣으면 돼요. 자, 얼마로 우리가 바 X가 얼마예요? 바 X 빼기 뮤에서 이 바 X가 얼마예요? 샘플의 평균이 얼마야? 3.3. 뮤 알려진 거 3.5죠. 시그마 얼마? 0.5. 루트 n 아까 25였죠. 그러니까 5죠, 5. 그죠? 그러면은 0.1분의 마이너스 0.2네. 그죠? 얘는 마이너스 2가 나와요. 마이너스 2. 자, 여기 대립가설이 왼쪽 단측 가설이죠. 여러분 이거 헷갈리면 이제 그림을 꼭 그리세요. 우리가 구한 T0가 마이너스 2가 나왔어. 자, 기각력을 정해야 돼. 알파가 얼마냐면은 0.05야. 그죠? 우리 한쪽 가설에서 0.05가 얼마였어요? 제가 아까 그 써드린 거 있잖아요. 반측에서. 마이너스 1.645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645. 그죠? 얘보다 더 극단 값이면 기각력에 포함된 거야. 지금 더 극단 값이죠? 그죠? 그러니까 기각해 안 해? 기각합니다. 위잭 H0. 그 말은 뭐야? 이 H 알파를 채택한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뮤가 3.5보다 작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 표준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못 채우는 거죠. 예. 그래서 철근의 항복 강도가 반입된 철근의 항복 강도가 표준 시방서의 요구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써줘야 돼요. 끝까지 이 말로 써주셔야 돼요. 그냥 reject H0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건방지잖아. 결론을 써줘야죠. 그죠? 결론을 꼭 써줘야 돼요. 반입된 철근의 항복 강도가 표준 시방서 요구에 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모분사는 모르는 경우 이때 바뀌는 건 다 똑같아요. 이것만 바뀝니다. 이 검정 통계량. 한번 문제 봅시다. 공작 기계를 생산하는 회사에서 베어링을 구입하려고 한다. 납품서에 따르면 베어링의 평균 지름은 10cm이다. 이게 이제 알려진 거죠. 베어링의 지름이 납품서에 적힌 수치와 같은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샘플로 10개 추출한 겁니다. 지름을 측정했더니 이렇게 나왔어. 진짜 이제 숫자를 줬네. 그럼 이거 평균 구해야 돼. 이거 다 더해서 나눠야 돼. 이러면 이제 좀 귀찮아지죠. 베어링의 지름이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지름이 납품서에 적힌 수치와 같다고 할 수 있는지를 5% 수준에서 검증하여라. 이거 계산해야 돼서 좀 귀찮네요. 그죠? 일단 가설부터 세워야 돼요. 첫 번째 대립가설 뮤예요. 알려진 게 몇? 10. 그죠? 대립 H 알파. 이게 납품서에 적힌 수치와 같냐 다르냐 요거를 지금 테스트하라는 거죠. 얘는 10이 아니다. 이게 이렇게 양측 검증해야 됩니다. 바 X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통계 검정 통계량이 이겁니다. 그래서 바 X하고 S를 구해야 돼. 바 X는 이거 10개의 평균이에요. S는 이거 10개의 표준 편차야. 표준 편차 구할 때 여러분 N-1로 나눠야 돼요. 9로 나눠야 돼요. 9. 그래서 바 X하고 요 뮤는 뭐야? 요 10입니다. 10. N은 루트 10이고. 이거 계산 되게 더럽네요. 요거 계산하세요. 이게 이제 T 제로 값이야. 이 T 제로 값이랑 요 알파 T의 알파 0. 양측 검정이니까 0, 2, 5입니다. 알파 나누기. 여기에 자유도가 9, n-1. 요 값을 알아야 돼. 요 표를 찾아야 돼요. 이게 아주 되게 더럽네요. 자유도가 9, R이 9이고, 0.025를 찾아야 돼요. 0.025가 안 나와 있죠. 0.975를 찾아가면 돼요. 9일 때 0.9, 2.262이거든요. 2.262. 이게 2.262입니다. 2.262. 그죠? 그래서 요 값이랑 요거랑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요게 이제 인계값이에요. 얘보다 더 극단치면은 기각. 아니면 do not reject 하시면 돼요. 요건 이제 이 값을 구해보세요, 여러분이. 시험 삼아서. 어렵나요? 왜 문제 같아? 이거 제가 아까 써드린 문제랑 좀 비슷한데, 고등학교 남학생 평균 키가 2023년도에 평균 키가 2020년에는 173이었는데 0.5가 더 커졌대요. 그냥 174라는 얘기죠. 뭐 이렇게 그냥 174라고 얘기하면 되지 뭐 이렇게 어렵게 써. 이 말이 틀린지 맞는지 확인하려고 400명 샘플 뽑은 겁니다. 이 400이라는 숫자 딱 나오면 루트 420. 이게 딱 계산하기 쉽게 하라고 했구나. 이게 감이 와야 돼요. 키의 평균과 표준 편차 샘플의 표준 편차죠. 그죠? 그죠? 이렇게 줬어. 이거는 쉽다. 그죠? 이 1% 검증하라. 그럼 이제 t 값이 뭐야? 바 x 빼기 뮤 s 나누기 n인데 바 x 다 알려줬죠. 172.9래.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낼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계산 평균 구하고 이런 거 안 시켜요. 근데 이 가설을 세워야겠죠. h0. 뮤가 얼마라는 거야? 173.5에서 0.5 커졌으니까 174라는 거죠. h 알파는 뮤가 174랑 어떻다는 거야? 이 주장에 진위를 하기 위해서 평균 했더니 더 작아졌죠. 그러니까 이게 더 작은지를 주장하면 되겠.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검증하면 되겠죠. 그죠? 이게 채택해. 그러면 더 작아진 거고, 그죠? 이게 맞은 거고, 이 채택 못해. 아니, 채택 못해. 기무가서 채택 못해. 그러면은 이게 더 작아진 게 맞는 거고, 채택해. 그러면은
틀린 거죠. 이 작아졌다는 게. 이렇게 세워야겠죠. 그래서 172.9 빼기 뮤가 174야. 174. 아, 이것도 계산이 딱 떨어지지 않네. S는 104.3. 루트 N은 루트 400이니까 20.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이 값. 이 값 계산하시고, 지금 얘는 표본의 표준 편차를 줬기 때문에 T분포 따라야겠죠. 샘플이 400명이죠. 400명. 400명이면은 되게 많잖아요. 그죠? 30명이 넘어가잖아요. 이때는 표준 정규분포 표 보고서 해도 동일합니다. 이때는 그냥 표준 정규분포 표 보고 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